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총선 선거 기점을 해서 제주도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식을 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선거 여행 중에 이제 총선이 끝나가지고 완전히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죠. 야당이 압승을 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부동산 정책을 어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당은 규제를 좀 풀고 그래서 조금 이 민간 쪽에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조금 묶어야 된다. 정부에서 그걸 규제를 해서 묶어야 된다. 그런 주의를 갖고 있죠. 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의 이때까지의 경험상으로 봐서는 이 국민의힘, 한나라당 이런 쪽에서 보수 쪽에서 정책을 풀면 집값이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게 아니고 조금 완만했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 민주당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공급은 주는 대신에 집값이 많이 올라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 22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간단하게 분야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여야 간의 선거 공약도 많이 대별이 됩니다. 많이 되어가지고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 하여튼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리겠다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호를 딱 정해가지고 국가 주도로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대책 이런 것도 이제 기존 전세 사기 특례법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을 추진하겠다는데 이 민주당의 입장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피해자의 그런 그 피해를 구제하는 쪽으로 가자. 좀 이렇게 되어 있고 부동산 세제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자. 그러니까 지방에 남아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경우에 주택수에서 2가구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제외한다는 건데 이게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에서도 이걸 임대차 3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이 민주당은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카테고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임대차법,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정책 이게 이제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덩거리인데 이 내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우선 임대차법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 폐지하겠다. 그리고 국힘은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전세값 상승과 전세 사기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래서 이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만 유지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임대차법을 유지하고 임대차 등록제 추가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임차인들의 의무 실천 여부에 따라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와 재계약 불가 등 페널티를 동시에 부여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그런 주장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가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내놨고 또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구입 시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세, 비과세, 보유세 및 취등록세 특례 혜택을 적용을 늘려가지고 지방 부동산을 살리겠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정반대입니다. 이 같은 국힘의 정책이 투기 조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소득 제한 또 저소득 가구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겠다. 지금 이렇게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견은 없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는다. 이기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죠. 다만 해법에서는 또 조금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힘은 정비사업 규제 철폐를 통해 가지고 민간 주도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요건들, 안전진단 요건 이런 걸 다 없애가지고 쉽게 재건축 재개발 해가지고 민간 주도로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국가 주도의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달라지니까 건설 관계자들은 이제 원가 급등, 부동산 침체 심각한 시점에서 정비 사업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좀 시차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 기본주택 확대는 수도권 등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금 선거 끝난 뒤에 부동산 정책은 크게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기 보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국정 전반에 대한 민심 위반이 좀 많이 확인된 만큼 주택 공급 확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은 아무래도 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법 개정할 게 많지 않습니까? 한 20여 개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걸 뭐 다 꼭 어떻게 개정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고 있어서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뭐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들이 전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죠. 경제 정책 동향, 그다음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도시 공간 거주 품격 혁신 방안,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입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기존 법률 개정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거죠. 지금 어렵고 이런 이 계류된 법안들이 한 2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세제 개편에 관한 것은 뭐 더더구나 세제 개편에 관한 것은 여러 법률하고 이제 법안하고 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가 지난해부터 개선하기로 했지만 그 이제 개정안 마련에 법원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뭐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모두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지금 21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 21대나 그리고 22대에서 통과하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구나 지금 22대 민주당의 당선자의 구성을 면면을 보면 21대보다는 더 강성들입니다. 강성들이 많고 친명들이 많아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게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수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지방에 있는 그 주택수에서 빼주는 방안을 담았지만 이는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 정치가 이렇게 이제 야당에서 거의 뭐 압도적으로 국회를 쥐고 있다 보니까 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형상이 돼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이제 문제가 있다. 정밀 안전진단 시기 연기 뭐 이런 도정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거죠.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돼버려 가니까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뭐 사실상 이제 허지부지 돼가는 그런 형상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단순히 정쟁만이 아니라 우리 이 국민의 삶을 보태는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 규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로 묶어놨던 거를 좀 풀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이 자꾸 난 보니까 자신들이 입법한 법원을 개정을 한다든지 바꾸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또 가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국회에서 이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서 이 정책을 실현시킬 것인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는데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인다. 결국 나아지지는커녕 더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고 2, 3년 뒤에는 이 주택 공급 절벽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공급 물량 축소로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사입니다.